원가 회계 손익을 스루풋 손익으로 세계 최초 실전 분석 공개하는 스카이어 홀딩스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2021년 실적 내용을 스루풋 손익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조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반대로 1.4%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9.1%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율로는 2%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6으로서 전년도보다 0.07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85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0.1%가 증가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미청구 공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별도의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모든 공사를 턴키 베이스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징적인 회사 이름도 갖고 있는 것이죠. 대신 위청구 공사라고 매출채권 성격으로 그 원가 회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이것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미 청구공사가 전년도보다 234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이익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재구성을 하는데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두 개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재고자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가 내역에 보면은 자재비 및 외주비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조 7천억 원대인데요. 이것이 전년보다는 0.1%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MC가 감소한 거고요. 운영 비용은 3.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비용 중 주요 비용으로 먼저 인건비는 5,492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전년보다도 6.6% 증가했습니다. 운영 비용 대비 비율로는 49.3%로 전년보다 1.6% 상승입니다. 직원 수는 15명 감소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7% 평균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15.4%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쓰는 용어긴 합니다만은 현장 운영 비율이 17%가 2년간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직접 건설하는 그 비용은 아닐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발주한 그 공사에 가서 현장 감독과 감리를 하는 그런 성격의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총 건설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234억 원이 나는데 이것이 미청구 공사의 증감액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청구 공사 회전율과 TO의 생산성 역방향이라는 어,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현금 흐름표 기준 미청구 공사 투명성을 검증을 해보면은 현금 흐름표상 833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다면 상대적으로 미청구 공사 금액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23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억 원대가 미청구 공사에 대해서 갭이 발생합니다. 2020년도나 2019년도는 나름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차이면은 일반적으로 대손상가 금액으로 인식을 하는데 2021년도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 파란 선이 미청구 공사 회전율인데요. 이 회전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약간 상승하는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역방향으로서 제조업체에서의 그 비교대로 재고 회전율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역방향은 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미청구공사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TO의 생산성은 거꾸로 전년도보다는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다 같이 하락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판단되는데 2021년에 와서 역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3.6% 정도 상승했고요. 총 자산 회전율은 1.20으로 전년보다는 떨어졌지만 1이 넘으면은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수준의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이 매출채권 회전율과 미청구 공사 회전율의 어떤 상관관계는 향후 스카이홀딩스에서도 계속 연구 과제로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수급은 영업 부분의 그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 회전율 여기서는 이제 미청구 공사지만은 이 재고 회전율일 경우에는 그것이 물건을 판매한 그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고서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수금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물건을 파는 속도보다는 수금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지금 속도는 더 빠르다는 얘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급금 형태라도 대금 지급을 하고서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영업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비유동자산 흐름에서 2021년은 투자한 건 없고 거꾸로 감가상각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종속기업은 크게 가지고 있지 않고요. EAT 세금 세후 현금 순이익은 8,498억 원으로서 수익률 계산으로는 25.3%, 전년도보다는 5%가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663억 원을 갚았습니다. 거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5% 정도 차입을 했다가 바로 갚았습니다. FEM 최종 번도는 1,412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5.3%로서 상당히 이 자금을 궁색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익잉여금률은 전년도보다 상승했습니다. 누적 자본 성장률은 1.34로 전년 1.23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연 어떤 건설 분야에 사업을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해 가지고 그 사업 내용의 그 소개를 보면은 회사는 크게 화공사업 부문과 비화공사업 부문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화공사업 부분은 오일 앤 가스 프로세싱, 정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린 솔루션, 광범위하게 엔지니어링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비화공에서도 산업설비, 여기 세미컨덕터가 이 반도체니까 아마 그 삼성 계열의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증설 설계는 이 부분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이 있고 바이오도 있고 또한 발전 분야에서도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분야에 이 원자력이 있는지는 좀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주가는 2020년도 말보다 무려 13,450원이 상승해서 장복 가격 대비 378%로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삼성 SDI가 11.69%,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고요. 삼성물산이 6.97, 거의 7%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무려 40.41% 지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표기한 외국 자본으로는 블랙락 펀드가 3.68로 나와 있고요. 뱅가드가 2.53%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외국 투자기관이 어디인지는 저로서는 뭐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자본이 최대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국 자본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2021년도 결산 내용을 스룹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